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출범에 앞서 제34대 한인회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백이성 인수위원장과 이홍기 회장 당선자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한인회 단절을 선언하며 김윤철 회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백이성 인수위원장은 김윤철 회장에게 지난 8일 한인회 도서관에서 한인회 회칙에 따른 인수자료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당일까지 김윤철 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며 영문 버전 인수인계 요청서와 인수인계 및 부채 청산을 촉구하는 영문 편지를 김 회장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이성 인수위원장은 또한 최근 발표된 김윤철 회장 해임 촉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모든 참석자 모임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법적인 권한이 없다. 한인 회장단에서는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인 회장단들이 심사숙고하게 내린 결정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김윤철 회장을 해임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행을 한 거고. 김윤철 회장이 한인회관에 있는 비품들을 모 교회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홍기 제35대 한인회 당선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인회에 있던 물건을 다 빼가지고 제 장로교회에다 다 가져갔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김윤철 씨 개인 겁니까 아니면 한인회 겁니까? 우리 회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내정부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메트로뱅크에서 나온 자금을 갖고 세니타이저 15,000불,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 특산품인가요? 음성복지구 거기서 온 것을 팔고 남은 걸 7,000불에 인수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료로 받았는지 반값으로 받았는지 그거는 오직 김윤철 회장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전부 다 가져갔다는 것은 작물 취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뭐 35도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만약 그 물건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 우리가 우리 인수위원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제 위치 및 모든 것을 반환 플러스 그 모든 그 유틸리티 다 페이하기를 우리가 기한을 뒀으니까 그때 보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하죠. 또한 제35대 한인회는 제34대와 단전을 선언하고 34대에 발생한 개인 부채와 한인회 부채 그리고 유틸리티와 보험료 체납 등은 일체 책임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홍기 당선자는 현재 한인회 간 유틸리티비 미납 상태에 대해 미리 해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34대 한인회는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날 정기총회에 몇 명이나 참석하겠냐며 일반적인 총회 정족수인 100명이 넘지 못해 총회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올해 1월 연방의회 난입 사건 가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선거 공판에서 플로리다주 출신의 로버트 스콧 팔머에게 의회 폭동 당시 위험한 무기로 경찰을 공격한 죄로 징역 63개월, 즉 5년 3개월형을 내렸습니다. 팔머는 사건 당시 경찰에게 소화기 등을 던졌다가 고무총탄에 맞아 쓰러졌지만 이후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고무총탄에 맞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머에게 내려진 형량은 지금껏 의회 폭동 가담자 중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꺾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의관과 군 간호사 등
연방 군인 1000여 명을 인력난에 직면한 치료 현장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센터 추가 설치와 자가검사 키트 무료 배포 등 대책 마련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중 73%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확산 속에 긴급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과 다른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미국 전역으로 심상치 않지만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타격을 줄 만한 전면 봉쇄 정책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군의관과 군 간호사 등 연방 방위군 1000만 명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투입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속출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가 검사 키트 5억 개를 구매해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고 텍사스주 보건부가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세에 비해 사망률이 낮다고 보고됐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241만 8,859명, 누적 사망자는 83만 1,993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6만 1,2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684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2만 2,940명, 누적 사망자는 26,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73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2만 191명, 누적 사망자는 1,718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35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8,105명, 누적 사망자는 1,46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2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은 22일 1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1.9% 증가한 연율 64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회복과 더불어 내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난달 거래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11월 말 현재 매물로 나온 주택은 111만 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13% 감소했으며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난달 팔린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35만 3,90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9% 올랐습니다. 한편 기존 주택 거래는 미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며 신규 주택 거래는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일 학자금 대출 상환 기한을 5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상환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직면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차용인의 소득에 따라 상환 계획과 대출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100만 명 이상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부채는 약 1조 7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미국 전체 자동차 대출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생산에 예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도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백신은 이론적으로 그 어떤 변이종에도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으로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디옥시리보액산 전달체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